안녕하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TV 안개TV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영상정보 기기 관리와 관련하여 세 번째 이야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서식 활용편에 해당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목차입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 절차와 주요 서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주요 서식과 관련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과 안내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주요 서식인 개인 영상 정보 존재 확인 열람 청구서와 청구서에 대응해서 우리가 청구 결과를 통지하는 통지서를 살펴볼 겁니다. 이 결과 통지서는 현재 공식적인 서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서식으로 나와 있는 통지를 하는 등 열람 관련 업무를 했다면 개인정상정보관리대장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요. 기타 이 공식적인 서류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유용한 서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기관이 해야 할 주요 업무와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 절차와 주요 서식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저희 포인트는 공식 서식을 살펴보겠다는 것이고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되어 있는 서식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고시의 서식들이 주로 있고요. 영상정보 처리 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서식을 살펴보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는 목적의 이용 및 제공 대상,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파기 요청서와 파기 관리 대장이 있고요. 저희가 살펴보는 개인 영상정보 존재 확인 열람 청구서 및 개인 영상정보 관리 대장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의 서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도 역시 동일하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개인정보 오타네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이 있고요. 똑같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하고 똑같이 지금 중복해서 있긴 합니다. 개인정보 파일 등록 변경 신청서가 있고요.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통지서,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그리고 위임장, 기타 개인정보 역량 평가 관련 서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공식 서식은 이 영상정보 청구서와 관리대장, 그리고 열람요구서, 통지서, 결과통지서, 위임장을 참고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식이 언제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겠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설치를 할 것이고, 그 설치 여부가 결정이 되면 설치 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설치 장소가 비공개된 장소이다 라고 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하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우리는 설치하고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운영관리 방침이 있고요. 안내판도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다만 이때의 설치는 우리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사전 의견 수렴을 합니다. 사전 의견 수렴 외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사전 의견 수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국공립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사립은 운영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할 때는 학생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의견 수렴을 하여 우리는 설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역시 운영관리 방침이 있을 거고요. 이때의 안내판은 권고가 아니라 필수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다 보면 민원인의 열람 청구가 있겠죠. 이때 민원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식 서식인 존재 확인 및 열람 청구서를 통해서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열람 여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열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죠. 또는 정당한 대리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람 여부를 결정한 결과 불가능하다, 불가하다 라고 할 때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는 열람 청구 불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청구서에서는 지금 주황색 테두리가 있고요. 여기서는 파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데 공식 서식이 아니라는 일련의 표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열람 여부를 결정할 때 불가가 아니라 가능으로 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열람 대상 정보가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즉 영상 내에 다른 정보 주체가 포함이 될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필요하고요. 모자이크 등 미식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미식별 조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상 내 다른 정보 주체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면 물론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보통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할 때는 옷 및 스타일, 색상, 걸음걸이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안전한 방식으로 보호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했으면 열람 제공을 실시하면 되겠죠. 반면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 사람만 딱 나와 있다, 열람 청구한 그 해당 정보 주체만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열람을 바로 실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관련해서 열람 가능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해서 똑같이 열람 청구 가능 결과 통지서를 통해서 통지하고 해당 시간과 장소에서 열람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보호 조치를 했든 안 했든 열람 제공하면 결국 우리는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이라는 서식을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게 영상정보관리 절차와 주요 서식들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식에 앞서서 우리가 간단하게 서식과 유사한 운영관리 방침과 안내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그리고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방침에 대해서 수립하고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 방침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느냐 라고 보시면 설치 근거와 설치 목적, 그 다음 설치 대수와 위치, 그리고 촬영 범위, 관리 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양수 및 처리 방법,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설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포함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침 예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저희 교육부 개인정보 포털에서도 나와 있으니 이러한 양식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입니다. 안내판은 개인정보보호 제25조 제4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있고요. 안내판의 설치에 관련해서 안내판에 포함될 내용은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입니다. 만약에 이 CCTV와 관련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는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연락처, 명칭과 연락처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적,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범위,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책임자 이름이 있고 연락처가 있죠. 그리고 수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경우 수탁사의 회사와 이름,
관리자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에 대한 내용들이 보통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식 서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영상정보 존재 확인 열람 청구서죠. 청구자 입장과 처리자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자 입장에서는 이 서식을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하실 때 고려사항은 대상 영상정보 처리기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록 시간을 정확하게 청구하셔야 되겠죠. 몇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고 하면 가장 좋고, 몇월 며칠 뭐 오전 오후라고 하면 아마 찾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적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지 목적과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 라고 해서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람 청구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존재 확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청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자 입장에서는 청구서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청구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당한 열람 청구자인지 확인을 하셔야지 엉뚱한 사람한테 제공을 했다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이나 여러 개인정보가 잘못 노출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은 반드시 필수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자 입장에서 영상정보 존재 확인 열람 청구서의 고려사항은 대상기기, 즉 존재가 영상정보의 영상이 존재하느냐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시간대에 타 정보 주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타 정보 주체가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바로 제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호 조치를 반드시 해야만 하거나 타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타 정보 주체로 동의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일 처리가 빨리 될 거라고 봅니다. 열람 목적과 사유에서 5탄인데요. 범죄 수사와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 적절한 목적인지 확인하시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를 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람 청구를 할 때 정보주체 본인이 아닌 경우 는 위임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각각 청구자와 처리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자입니다. 청구자는 정보주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죠. 요 정보주체와의 관계죠. 위임받은 자인데 정보주체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고려사항으로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자료, 그죠? 주민번호와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준비하는 게 필수고, 정보 주체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공식적인 자료, 비공식적인 자료로서는 안 됩니다. 법정 대리인지 여부, 변호사 선임 등 관계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만이 위임장이 효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처리자 입장에서는 이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위임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 증빙을 할 때 공식적인 자료로만 확인하셔야 되고요. 비공식 자료로는 확인을 OK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리자 입장에서 고려사항은 본인 여부를 위한 공식적인 자료에 대한 신분증을 제출받아야 되고요. 정보 주체와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역시 공식적인 자료를 꼭 받아서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영상정보 열람 청구 결과 통지서입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죠. 일단 열람 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인데요. 현재 별도의 공식 서식은 없다. 저희가 한번 서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고요. 그 열람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통지서가 좌측과 우측에 각각 있습니다. 열람 요구에서는 앞서 우리가 개인 영상정보 존재 확인 열람 청구서와 또 동일하게 정보 주체 또는 대리인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각각 이 결과에 대한 통지서에 보면 항목이 많은데 결국 수신자 정보와 주소 정보만을 개인정보만을 받고 그 외에는 요구서, 열람 요구서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결과 통지서에 가는 것은 거의 없다. 요구 내용이 가고 그 다음에 통지해야 될 방법이나 내용,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 통지서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만약에 개인 영상 열람 청구 결과 통지서를 만든다면 이걸 참고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전에 17년도에 16년도에 만들었던 유치원 쪽에서 열람 신청 결과 통지서라는 양식이 허용할 때와 허용하지 않을 때의 양식들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청구서의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까요? 과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이 개인정보를 다 안 쓰고 이름과 주소만 쓴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도 이름과 주소만 쓸 정도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쓰는 방식으로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식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절하다라고 볼 수는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바꾸느냐? 통지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관련한 통지서는 개인정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정부 주체 대리인에 대한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서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정보인 성명과 주소만을 통지서에 표시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 영상정보 열람 관련 통지서도 작성 방향이 최소한의 정보인 성명, 주소만을 통지서에 표시하는 게 좋겠다 라는 포인트가 나온다고 봅니다. 요구서를 볼까요? 요구서에는 5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지서에는 직접 작성 방식으로 요구 내용을 통지서에 표시했습니다. 동일하게 저희도 통지서에 표시하고 여러 건의 경우 한 칸에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일시, 장소, 통지 내용, 열람 형태 및 방법, 납부 금액,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준비사항에 대해서 신분증을 준비해서 오세요 라고 또 안내하는 문구 정도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한 존재 확인이나 열람 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라고 해서 수신자 성명과 주소를 쓰는 걸로 개인정보는 최소화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한 열람 일시 및 장소죠. 물론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람 거부할 거 예를 들면 미존재라든지 그 다음에 열람 거절을 할 경우에는 일시 및 장소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요. 열람 일부 열람 연기는 작성하실 수도 있고 작성 안 하실 수도 있죠. 열람을 연기하는 일정이 정확하게 있다면 작성을 하시는 거고 기한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열람 연기도 작성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통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열람이나 일부 열람에 해당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열람을 제공할 건지, 사본을 제공하는 건지, 전자 파일로 줄 건지, 복제물 인사, 똑같이 개인정보 결과 통지서하고 똑같은 양식입니다. 직접 방문을 해라, 우편을 보내겠다, 팩스로 보내겠다, 전자 우편을 보내겠다, 기타겠다. 가능한 저희는 직접 방문으로 받는 것들을 추천을 하고 직접 열람하는 위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열람과 관련해서 저희는 타 그 시간대에 타 정보 주체가 있다면 정보 주체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비식별, 즉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보호 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열람 청구할 때 그 이유가 누구의 잘못이냐 라는 걸 판단할 때 정보
주체의 잘못이다. 뭐 중보주체가 그냥 심심해서 아니 내가 이것 좀 확인해 볼까 해서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영상을 보고 싶어요 했을 때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명백하게 만약에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어, 애가 뭐 어떻게 해서 떨어졌다, 누군가의 구타 사건이 일어났다, 무슨 물건이 떨어져서 우리 애가 다쳤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기책 사유가 교육기관에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은 이 비식별 조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유에 의해서 우편이나 팩스 뭐 기타 전자 파일로 보내달라 또는 CD로 구워서 달라 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우편을 보내는 비용이라든지 CD로 구워서 보여주는 비용 정도는 청구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모자이크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의 사유죠. 예, 뭐 보통은 내용의 미전제나 일부 열람 또는 일부 열람 거절, 열람 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왜 그랬는지, 열람 이외에는 다른 거 선택한 경우는 그 사유를 반드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의제기 방법 역시 열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정부 주체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시는 게 이 열람 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서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서식이 반드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이 열람 청구서 통지서를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한 이 정도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각 기관에서는 제가 볼 때 이쪽은 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태 이용 방법 뭐 요거는 여러분들은 많아서 여러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더 단순화하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입니다. 이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은 공식 서식입니다. 당연히 공식 서식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뭐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 뭔가 했을 때 이용, 제공, 열람, 파기 구분을 하셔서 하시고요. 우측에 이렇게 작성하는 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니까 굳이 지금 여기에서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상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셔야 된다 또는 관보에 공개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주체 개인영상 정보 열람 등 요구 시에 기록 및 관리 사항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기록 및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쪽 서식에는 별도로 작성하는 내용이 4번과 5번에는 없습니다.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와 또는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 정보가 제공한 사유에 대해서 쓰는 게 구체적으로 없으므로 별도 양식 또는 기한문 문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영상 정보 파기 및 기록 시 관리 사항이고요. 파기할 때는 당연히 파기하는 영상 정보 파일의 명칭과 파기 일시 담당자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서식에서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 다 고려해서 잘 작성하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참고로 제가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용한 서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치원 대상으로 한번 한다면 처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할 때 또는 새로운 학기가 돼서 학생들이 새로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 영상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습니다. 처음에 설치 동의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을 수 있죠. 설치가 이미 되어 있고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오면 수집 동의만 받으면 된다 하면 이 서식만 없애면 되겠죠. 이 서식만 없애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둘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처음에 하고 나면 이 설치 동의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수집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 목적이 유아의 안전, 사고와 예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에 한해서 받으시고, 만약에 그 학생 정보 주체 간의 다툼, 분쟁이 있을 때는 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를 받더라도 제공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그 내용이나 당구장으로 더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3자 제공 동의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뭔가가 공동으로, 정보 주체가 공동으로 제3자 제공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동의서가 적절하지만, 서로 영상에 나오는 두 명의 정보 주체가 있다면 그 정보 주체의 분쟁 관계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제3자 동의서로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이쪽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당구장으로 좀 더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잘못된 제공으로 인해서 불화의 싹이 트는 걸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적절한 표현은 제공 동의에 따른 안내에다가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할 때의 제3자 동의는 이렇게 사전에 미리 제공 동의를 받으시면 좋고, 분쟁과 관계 있을 때는 무조건 직접 동의를 받고, 실제로 분쟁과 관계되어 있으면 직접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때는 피식별 조치 등 모자이크 등 보호 조치를 하는 식으로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분쟁 간의 문제의 영상을 열람 요구한다 라고 하면 보호 조치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걸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의해서 누군가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반드시 보안 서약서를 받고, 이 영상정보를 목적이나 범위를 초과해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라고 해서 분명히 이 벌칙에 대해서 주의 환기를 꼭 시키시고,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를 받는 식의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받아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양식이 변경되고, 관련 양식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안내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댓글 보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양식 변경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 들어보셨나요? 네, 개인정보 수집 서식에는 반드시 9포인트 이상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9포인트 이상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은 그 원래 보통 포인트보다 20% 이상 크게 밑줄이나 굵기나 색깔로 잘 인식되도록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 인식하시고, 이에 맞게끔 양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양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수정 변경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사전 동의를 받더라도 정보 주체 간의 분쟁 사항은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그것들을 동의 서식에 미리 사전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더라도 이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용한 서식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고요. 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점검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비, 보안, 관리, 기타 관리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들 해볼 수가 있고요. 일부 기관에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취급자가 영상정보를 처리 열람하는 경우 취급자에 대한 열람한 내용에 대해서 뒤에 보이는 좌측이 아니라 이 그림에 있는 관리 대장에 별도로 작성하는 교직원용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데도 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고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들을 좀 더 바꿔서 보면 약간의 일종의 이 업무는 접속 기록 관리의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접속 기록 관리의 개념과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직원도 이렇게 열람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라 라고 하는 기간도 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파트인데요. 교육기관이 해야 될 주요 업무와 고려사항입니다. 우리가 개인 영상 정보를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운영 및 관리 방침, 즉 내부관리 계획에 해당하는 운영 및 관리 방침을 수립하시고 시행하시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할 때는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가 있을 것이고, 공개된 장소에서는 의견 수렴을 하시고 설치하고 안내판 설치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비공개된 장소에서 설치를 한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고 안내판 설치는 권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는 반드시 수행하셔야 되는 거죠. 관리 책임자 및 취급자 지정과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셔야 되고요. 개인 영상 정보에 관련해서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셔야 한다. 그리고 개인 영상 정보 취급자에 한해서는 교육도 하셔야 되고요. 공공만 해당하지만 설치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하시면 반드시 다음에 3월 31일까지는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시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설치 및 운영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위탁 내용을 계약하시고 수탁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그리고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시입니다. 열람자 등에 대한 정당한 정보 주체인지 또는 정당한 대리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람을 제공할 때는 마스킹 등 비식별 처리가 원칙입니다. 본인 개인 영상 정보 및 명백한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목적 외로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목적 외로 제공할 때는 관련 관리대장에 기록하시고 건별 또는 분기별 조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할 때, 거부할 때는 10일 이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앞서 우리가 한번 양식을 만들어 봤죠. 통지서를, 결과 통지서를 여러분 기간에 맞게 작성하시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거부 사유 5가지 있죠. 네, 5가지 잘 기억하셔서 그에 해당하면 거부를 하실 수 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개인 영상 정보 파기 및 관리이고요. 30일 이내로 이제 개인 영상 정보는 보관하시고 만료 즉시 삭제하시면 됩니다. 만료 즉시 지체 없이 삭제고 5일 이내, 워킹데이로 5일 이내에 삭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이 해야 될 주요 업무 내용과 고려사항입니다. 고려사항이고요. 영상정보 관련해서는 벌칙조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과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 위반 내용은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할 내용은 2016년에 만들어서 17년도에 배포한 교육부에서 배포한 유치원의 개인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만 법령에 따라서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등과 관련해서 우리 최저 9포인트를 쓰고 중요한 내용은 9포인트보다 20% 이상 크게 눈에 띄게 밑줄, 색깔, 굵기 등을 표시해서 보기 쉽게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서식만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전반적인 내용은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서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17년도 서식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내용은 19년도에 변경된 버전이라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꼭 반영하셔야 되고요. 기타 공공기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되고요.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보호 포탈,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탈 privacy.moe.go.kr 사이트에서 자료들을 올라와 있으니 여러가지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해서 적용 범위와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2항에 보시면요,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15조, 22조, 27조 제1항 2항, 34조에 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은 수립 동의 안 받아도 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정보 주체를 다 식별하기도 어렵고 일일이 동의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동의받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동의받지 않기 때문에 동의받는 방법에 대한 것을 따를 필요가 없죠. 양도 양수에 의해서 정보 주체를 통보하는 거, 정보 주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서 통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유출 통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리 정지도 개별적으로 그 사람을 딱 찍어서 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처리 정지, 유출 통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향후 법률, 지금 개인 영상정보 관련해서 법률이 계류 중인데 계속 계류됐다가 사라졌다 하는데, 거기에는 영상정보 이런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이제 CCTV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형 영상정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민원인들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찰들이 가슴팍에 달고 있는 거나, 일단 민원인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CCTV를 이동형으로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마 이 피정보 주체가 유출 정지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출 통지나 처리 정지는 정보 적용 범위에 제외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령의 준수사항의 한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법적 제25조 제6항이고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보면 접속 기록을 하라, 접속 기록 관리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영상정보 처리, 공개된 장소에 처리된 것 처리상 지금 접속 기록은 총 계정,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그 다음에 수행 업무에 대해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하나가 처리한 정보 주체, 누구의 정보 주체를 접속했는지 그 기록하라고 했는데, 누구의 정보를 접속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파악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기 형태로 만약에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항목일까? 이거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법령 준수사항에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잠시 쉬어가기 코너처럼 했습니다. 이상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와 관련해서 서식 활용 세 번째 이야기, 서식 활용이었습니다. 이상 안전한 개인정보 TV 안개TV 김장호였습니다.